우리는 오늘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12년째 가르치고 있는 최수근이라고 합니다. 어학당에서 최초로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죠. 보통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냥 숨을 쉬는 것처럼 또는 걸음을 걷는 것처럼 하는 능력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숨을 쉬는 건지 어떻게 하면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걷는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봤을 땐 되게 편하고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직접 해외 보면 좀 더 전문적인 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하고 지읒 발음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귀를 쥐라고 발음하죠. 기억하고 지읒을 헷갈리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요. 혀의 위치 같은 것도 계속 설명을 또 해주고요. 또는 이용하다나 사용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한국 사람들도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똑같다고 설명을 하면 계단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든지 그 학교에 올 때 뭐 지하철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어색한 문장들을 계속 만들게 돼요. 이게 뭐 이용하다 사용하다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하지만 가끔씩은 뭐 윗사람한테 반말을 좀 무례한 표현을 쓰게 된다든지 또는 뭐 계약할 때 본인이 피해를 보는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미세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막아주죠. 한국어 선생님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좀 뜻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금 뭐 고지서 같은 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거를 가져와서 이런 걸 좀 물어봐요. 그럼 이게 돈과 관련된 것 같긴 한데 이게 내가 돈을 냈다는 말이냐 안 냈다는 말이냐 이것도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저희들은 그걸 일단 가르쳐 주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는 한국 사람이 없고 도움을 청할 때가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또는 본인이 가고 싶은 어떤 오프라인 공연이 있는데 티켓을 샀는데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럴 때 뭐 어떻게 뭐 처리를 하는지 이런 뭐 등등의 도움을 줍니다. 코로나 때 약간 좀 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초기에 그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뭐 사재기 해간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한테 마스크를 잘 안 파는 경우나 또는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 사려고 하면 되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 마스크는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대신 좀 몇 장을 사다 주거나 또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따로 좀 훈련을 좀 시켜준다든지 그런 훈련을 뭐 수업 끝나고 따로 연습을 시켜주죠. 이거는 학생들의 뭐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죠. 그런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으시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많이 접하게 되죠. 그 어느 나라 학생들은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마라. 또는 뭐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데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런 가게에 들어갔다가 뭐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죠. 그럴 때는 뭐 선생님들한테 막 울면서 뭐 전화를 하면서 자기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왔는데 한국 상황에서 당한 차별이 너무 좀 힘들다. 그런 것들을 이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말을 잘 모른다고 해서 뭐 알바비나 월세 같은 데서 약간 좀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대부분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한국이 좋아서 와요. 정말로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을 가지고 오는데 막상 와서 살다 보면 그 학생들이 부딪히는 경험, 깨지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했다든지 이럴 때 한국말을 본인의 입장을 잘 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해준다든지 이러면 그게 마음속에 되게 깊은 상처가 되고 영원히 한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사실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선생님들이 그 중간에서 그 학생의 편이 되어줘서 좀 대신 맞서 싸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학생 편에서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특히 한국 사회가 외국인한테 되게 좀 불친절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분명하게 표현이 잘 안 돼 있고 좀 어려운 표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런 은행이나 공공기관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도와주거나 또는 뭐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죠. 이거는 근데 뭐 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노인들이라든지 뭐 아이들이라든지 어디나 좀 마찬가지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쉬운 영어법, 플레인 잉글리시 액트라고 해서 국가가 만드는 공문서나 홍보물을 그 나라 국민이 똑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공문서를 제작한 정부 책임으로 묻는 정책이 있어요. 오바마 때 통과가 됐는데 저는 그런 정책이 좀 한국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한국어학당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그 사람의 언어 능력 안에서 대화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류에서도 한국어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높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언어, 특히 문자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그 문자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대로 표현 못하던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사실 훈민정음의 큰 창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없는가?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저는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또는 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급적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을 사용하는 게 그게 저는 세종의 정신인 것 같아요.